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시간,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할 김희원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고요? 네, 힐끗 달력을 쳐다보는 친구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에 입문하는 날입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여러분의 첫 중학교 수학 선생님 김희원 선생님을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학교 수학 처음 시작인데 선생님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네, 꿈을 가지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꿈을 가진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요, EBS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아직 꿈이 없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과 15강, 완강을 하면서 그 꿈을 찾길 바라고요. 또 꿈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교재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1강 들어가면 왠지 섭섭해요.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재를 2장을 넘기시면요. 귀여운 그림과 함께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15강 할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주제별로 크게 살펴보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집합, 정수와 유리수, 방정식, 함수의 뜻과 그래프, 이렇게 4가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펜을 들고 차례에 좀 표시를 해볼 건데요. 먼저 1강, 2강을 묶어서 집합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3강부터 8강까지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울 거고요. 9강부터 12강까지는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13강에서 15강까지는 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래서 함수,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4단원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중학교 수학 잘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효과적인 활용법이 여러분들 교재 옆쪽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효과적인 공부 비법 3스텝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텝 1입니다. 강의 전엔 먼저 30분 예습하자. 매 강의를 보면요, 4가지의 주요한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강의를 듣기 전에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풀 수 있는 유제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한 문제도 못 풀겠다고요? 괜찮아요.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스텝 2. 강의 중엔요, 필기는 필수다. 혹시 이 시간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뜨끔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학습 효과가 높아집니다. 네, 아는 내용도, 책에 있는 내용도 한 번씩 선생님을 따라서 적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그래서 꼭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자. 선생님이랑 이 시간 약속하는 겁니다. 스텝 3. 마지막으로는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30분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개념들, 필기했던 노트들 한 번씩 살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강의 중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 많이 있죠. 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또 풀어보고 채점까지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3스텝으로 공부하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준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네, EB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TV 특강 클릭하시고 중1 예비과정 수학 클릭하셔서요, 자료실에 오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보너스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들 필기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이 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다운받으셔서요, 출력하셔서 거기다 나만의 수학 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요. 또 강의 중에 풀지 못한 문제들 자료실에 보충 강의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집합 1강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 한눈에 보기 시간입니다. 교재 여러분 6쪽을 한번 펴볼까요? 네, 6쪽과 7쪽에서는요. 집합과 원소의 뜻,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한 장 더 넘겨서
8쪽과 9쪽에서는 네, 집합의 분류와 원소의 개수, 표현법을 같이 배우게 되고요. 부분 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기면요. 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네요. 이 중에서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랑 몇 가지 같이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집합의 개념 잡으러 개념 잡자 송으로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자, 잡았다. (1학년 2반) 집합!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도 체육 시간에 많이 들어봤는데요. 열심히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다가 선생님이 집합! 이렇게 말을 하면 2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게 돼요. 이렇게 집합은요, 어떠한 모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모임은 어떤가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키가 크다? 이 조건은 좀 애매해요. 같은 키라고 하더라도요, 사람마다 난 키가 크다, 또 나는 키가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서 선생님한테 키가 작다 하는데 선생님은 네,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건이 애매하면 우리 그걸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럼 집합의 정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집합이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가 집합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모임. 그럼 우리 학교 1학년 학생들은 네, 분명히 있죠. 짝수의 모임. 그럼 짝수는요. 2, 4, 6, 8, 10, 12, 14. 네, 쭉 있죠. 4의 약수의 모임. 1, 2, 4. 이렇게 4의 약수의 모임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 그런데 선생님 이상해요. 아까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여기서는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가장 크다. 가장 크다라는 거는 큰 사람들 중에서 네, 딱 한 명이 있겠죠. 키를 재보면 가장 큰 사람 딱 한 명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명하게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집합 안에는 한 사람이 모여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집합 안에는요, 여러분들 구성하고 있는 네,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4의 약수의 모임이다. 그럼 1과 2와 4가 있겠죠. 그런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네, 원소라고 부릅니다.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집합과 원소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네, 원소는 집합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요. 우리가 기호로 이런 원소 표현을 해줍니다. 이 표시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원소 표현은요. 원소라는 element라는 영어 표현에서 첫 글자 E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밌죠? 그럼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떤 B가 A의 원소가 아니야 라고 표현할 땐요,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의 약수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4의 약수는 1과 2와 4가 있으니까 네, 1은 A의 원소다. 2는 A의 원소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죠. 네, 4가 A의 원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닌 예를 선생님 써볼게요. 3은 네,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소이다, 아니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도전해 볼 시간인데요. 유제 1번을 통해서 집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정답이 2개라고 주어졌죠. 네, 그럼 정답을 2개를 이 중에 찾으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100의 약수의 모임이다.
100의 약수 그러면 네, 1, 2, 4, 5 쭉쭉쭉 100까지 예,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집합이 맞습니다. 네, 1번 맞고요. 2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 수학을 잘한다? 90점이 잘하는 건가? 다 맞아야 잘하는 건가? 네,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2번은 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3번 10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100에 가깝다. 99 가깝죠. 98은요? 네, 가까워요. 97은 네, 알 수 없죠. 가깝다? 네, 애매하죠. 그래서 얘도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리가 긴 학생들의 모임. 다리가 길다.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주관적이니까 네,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마지막 5번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의 모임. 네, 1회 올림픽은 네, 아테네에서 열렸는데요. 아테네에서부터 최근에 열렸던 네, 서울도 있었고 베이징도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의 모임, 네, 분명하게 모임이 이루어지니까 5번도 집합이다. 그래서 정답 1번과 5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집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서 보면요. 각 집합은 집합 안에는 원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쓸 수 있어요. 모임이다. 1, 2, 4, 5 이렇게 모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집합이다 아니다. 우리 이거 표시하는 법을 네, 우리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은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 표시법을 배워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표현법에는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원소 나열법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 집합은요. 원소들이 있으니까 네, 그 원소들을 나열해주면 돼요. 아까 4의 약수의 모임 1, 2, 4 이렇게 나열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열만 해주면 네, 얘가 집합인지 아닌지 네, 분명치가 않죠. 그래서 집합 기호로 이렇게 써주면 아 얘가 1, 2, 4가 모인 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다.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다. 그러면 네, 1부터 1, 2, 3, 그 다음에 100까지 예, 다 쓰기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네, 줄임표를 써서 네,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10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 1부터 100까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은 어떤 거냐? 네, 집합의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합 같은 경우는 네, 4의 약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근데 집합 안에 네, 이렇게 4의 약수 이렇게 쓰면요. 네, 이게 조건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죠. 그럴 때는요. 예, 이거 조건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나는 X가 들어있어. X는 원소야. 근데 그 X는 4의 약수야 라고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주면 얘가 아 집합인데 4의 약수들이 들어있는 집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 여러분들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얘가 조건제시법의 기호입니다. X, 바, X는 그 다음은 조건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소날법으로 표현된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네, X, 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고요.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은요. 네, 어떤 도형, 원이나 사각형으로 집합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 집합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 1, 2, 4 원소예요. 그리고 집합을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임의로 A라고 해놓을게요. 그럼 A라는 집합 안에는 네, 1, 2, 4의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고요. B라는 집합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B입니다. 이 집합은. 그래서 이 안에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네, 점점점 줄임표를 써서 100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은 수학자 벤이 만든 그런 도형인데요. 우리가 이따가 또 만나볼 건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한번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이 집합, 네, 4의 약수의 집합이죠? 1, 2, 4. 이 집합은 뭘까요? 네, 100 이하의 홀수 집합이죠? 1, 3, 5, 99까지. 이런 집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원소가 적고 원소가 많긴 하지만 네, 원소의 개수를 다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여서 다 셀 수 있는 집합을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집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3, 5, 7, 9 홀수의 집합, 4의 배수의 집합, 4, 8, 12 이런 집합들은 원소가 무한히 많죠. 그럴 때는 여러분 무한집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반대로요. 원소가 없는 집합도 있어요. 가능하냐고요? 예. 여기 보면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1보다 작은 자연수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러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냐면 네,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공집합에서의 공자는요. 축구공 할 때의 공자가 아니고요. 비어있다, 빌 공자를 써서 우리가 비어있는 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나타내요.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기호로는요. 비어있다 이런 기호를 씁니다. 공집합의 기호. 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이 집합 기호를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집합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는데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세 개. 얘는 1부터 99까지 세면 원소의 개수 셀 수 있고요. 10의 약수 1, 2, 5, 10 이렇게 셀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법을 하나 배워볼 건데요.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만약에 이 집합을요, 선생님이 A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집합은 B, 그리고 이 집합을 이렇게 C라고 놓으면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이라고 써줍니다. 이 N은 뭐의 약자냐면요. 넘버.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넘버의 첫 글자 N을 따서 NA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NB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C 집합의 원소의 개수 NC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물었으면 10의 약수니까 1, 2, 5, 10 4개가 있죠. 그래서 NC는 4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다 한국말로 쓰는 게 아니라 N 가로하고 C는 4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으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공집합은 어떤가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없다, 한 개도 없다. 그래서 0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6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NA, 이제 우리 알아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NB,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구하여라 라는 말이고요. 문제 역시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 집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집합은 0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죠. 선생님 이거 공집합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얘는요 공집합이 아니라 0이라는 원소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1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2번 3과 4 사이의 자연수 3과 4 사이에는 자연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B집합은 공집합이 되고요. 그래서 NB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C라는 집합 볼까요? 3, 6, 9, 99까지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쓸 수 있고요. 그때 NC 몇 개냐? 그래서 한번 쉽게 세볼게요. 3은요, 3, 1은 3, 3의 배수니까 6은요, 3, 2는 6, 9는요, 3, 3은 9, 99는 그래서 3 곱하기 33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3까지 그래서 C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3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번 문제와 같이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과 공집합을 의외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따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념 꼭 잡자. 이 개념은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공집합은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가? 네, 아까 우리 1번에서도 했지만 아니다, 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0이다. 세 번째,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렇죠. 이 0이다 하면 안 되고요. 0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네 번째 개념 잡으러 갈 시간인데요. 집합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집합 4개를 준비했습니다. A집합, B집합, C집합, D집합. 네, 한번 우리가 배운 거 써볼까요? 네, A집합, B집합, C집합, 다 유한집합이군. 다 얘기할 수 있고요. 원소의 개수는 3개다, 4개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집합 A는요. 원소가 1, 2, 4고요. B에는 1, 2, 4, 8이에요. 감 잡으셨나요? A집합의 원소들이 B 안에 다 들어와 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요. B라는 집합 1, 2, 4, 8이 있는데 이 안에 1, 2, 4는 A집합의 원소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A집합이 B집합 안에 포함될 때는요. 우리가 A는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포함된다. B집합은 A집합을 포함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요. 예를 들어서 C와 B를 비교해 볼게요. C는 1, 5를 갖고 있고요. B는요. 1, 2, 4, 8. 5는 B 안에 들어있지 않죠. 그럴 때 C는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씁니다. 이 기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우리 원소 기호는요. 영어의 엘레멘트의 첫 글자 E를 딴다고 했는데 이 기호는요. 포함하다라는 뜻의 컨테인의 영단어 C를 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시 영어와 수학이 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C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봐라. 그러면 원소가 1과 5가 있으니까 먼저 1이라는 집합, 부분집합이 되겠죠. 또 5라는 집합,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공집합은요, 여러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봐요. 왜냐면 비어있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집합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자기 자신, 1, 5는 자기 자신이지만 자기의 부분이기도 하니까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요. 자기 자신을 빼고 자기 자신을 뺀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진짜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이는데요.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 쉽죠? 마지막 서로 같은 집합이다. 서로 같은 집합 이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 A집합과 B 다르죠? C도 다르고 그런데 집합 D를 봤더니 4의 약수 구해보면 1, 2, 4 뭐와 같나요? 그렇죠. A랑 같은 집합이죠? 그래서 A와 D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같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서로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C가 D와 같지 않은 집합이다 이렇게 같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좀 봤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7번입니다.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중 집합 A의 부분집합이 아닌 것은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부분집합이 아니다. A란 집합의 원소가 있는데요. 다음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분집합이 아니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다면 A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12의 약수 구해볼게요. A집합은 12의 약수래 1, 2, 3, 4, 6, 12 이렇게 구했어요. 1번 공집합 여러분 아는 거 나왔죠?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다. 그럼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누구죠?
여기 있네요. 5번도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2, 3, 4 중에 고르면 됩니다. 2번 1, 2. 네, 여기 있습니다. 1, 2. 부분집합 맞고요. 3번 4의 약수. 4의 약수는 1, 2, 4. 오, 다 들어있네요. 3번도 맞고요. 4번 3, 4, 5. 3은 들어있고요. 4는 들어있는데 5가 안 들어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유제 8번입니다. 집합 A, 1, 2, 3에 대해서 다음을 각각 구하여라. A의 부분집합. 다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구해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얘기 할래요? 네, 아무것도 없는 집합, 공집합,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지? 네, 자기 자신도 집합이라 그랬는데 그 친구 조금 이따 쓰고요. 먼저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 그래서 1, 2, 3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원소가 이번엔 2개인 집합.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3개 중에 2개씩 짝을 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2, 1, 3, 2, 3 이렇게 네,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원소가 3개인 집합. 자기 자신이네요. 그래서 1, 2, 3이다.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2번은요. A의 진부분집합. 네, 진짜 부분집합.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진짜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이다. 그랬죠? 그래서 네, 여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가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집합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집합들 몇 가지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집합은 네, 축구공 그런 집합이 아니라 네, 한자어에 비일 공자를 써서 비어있는 집합이다의 공집합이라고 우리가 했었고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의 집합은 언제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부분집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공집합과 자기 자신의 집합을 언제나 써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웠죠? 네, 진짜 부분집합.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이 진부분집합이다. 우리가 이렇게 3가지 개념은 꼭 기억하고 가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개념 잡는 거 모두 마쳤고요.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잠깐 쉬어갈까요? 수학의 진정한 맛을 아는 자, 수학의 달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합 그리기의 달인 존벤 씨를 모셔봤습니다. 존벤 씨, 본인 소개와 벤 다이어그램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34년 영국에서 태어나 19살에 케임브리지에 있는 한 칼리지에 입학을 했죠. 입학 전까지는 수학에 크게 재능은 없었으나 대학에서 학률과 기하학을 공부하며 계속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논문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발표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쉽고 간편한 기호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서 널리 쓰이게 되었죠. 여러분도 제가 만든 벤 다이어그램 기호로 쉽고 재미있게 집합 공부하세요. 안녕! 네, 어떠셨나요? 선생님의 존벤 연기. 네, 앞으로 더 많은 달인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제풀로 갈 시간인데요. 문제 잡자 송과 함께 신나게 문제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잡자 맞았다. 네, 여러분 3번 문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3번 문제를 보시면요. 4의 배수의 집합이 A, 12의 약수의 집합이 B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보기를 보니까 네, 이거 무슨 기호죠?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기호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잠깐 같이 정리할까요?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는 네, 엘레멘트에 이자를 딴다 그랬죠? 이렇게 쓰고요. 아닐 때는 네, 아니다 이렇게 그어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걸 한번 써볼게요. 4의 배수의 집합을 A, 그럼 A라는 집합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4의 배수 4, 8, 12, 16. B의 집합은요, 12의 약수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12의 약수의 집합은요, 1, 2,
3, 4, 6, 12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소인지 아닌지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1번,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1은 A의 원소가 아니죠. 2번, 4는 B의 원소이다. 4는 여기 있죠. B의 원소이다.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8은 B의 원소가 아니다. A엔 있지만 B엔 없죠. 그러니까 3번도 맞았고요. 10은 A의 원소이다. 10 있나요? 10이 없어요. 그런데 원소이다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12는 B의 원소이다. B에 10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2는 B의 원소이다.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쭉 보니까 공통으로 들어간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N 가로하고 집합기호입니다. 우리가 NA, 우리 이거 뭐라고 했었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넘버에 N자를 따서 쓰자.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원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한번 구해 볼게요. 1번입니다. 1, 2, 3, 4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 맞죠? 2번. 4, 8, 10. 원소의 개수가 3개. 맞죠? 3번. 공집합. 공집합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없죠. 없으니까 0. 맞는 말이네요. 4번. X바 X는 6의 약수. 우리 이 표현 다시 나왔습니다. 조건 제시법이죠. 원소는 원소인데 어떤 조건을 가진 원소? 6의 약수라는 조건을 가진 원소들의 모임, 집합이야. 6의 약수 구해볼까요? 1, 2, 3, 6. 4개죠. 그런데 지금 4번에서는 6개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조건 제시법 다시 나왔어요. 10일 이하의 홀수. 그러면 구해보면 1, 3, 5, 7, 9, 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맞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서술형은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두면 학교 시험도 끄떡없습니다.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찬찬히 필기를 해볼게요.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NA 더하기 NB 빼기 NC는 자, 한번 문제 해석해 볼까요? 세 집합 A,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졌고요. B는 25의 약수, C는 8과 12의 공약수. 그럴 때 뭘 구하는 문제인고 하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C 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줘라 라는 문제죠. 문제 이해되셨나요? 그럼 출발해 볼게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25의 약수?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 집합부터 써주도록 합시다. 집합 B는 25의 약수니까 1, 5, 25 이고 집합 C는 8과 12의 공약수다. 그래서 8과 12의 공약수를 선생님이 살짝 구해볼게요. 8의 약수는요. 1, 2, 4, 8이 있고요. 12의 약수에는요. 1, 2, 3, 4, 6, 12가 있어요. 공약수라는 거는 여러분 공통약수죠. 그래서 공통인 약수 1, 2, 4. 그래서 1, 2, 4 이므로 N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NB는 하나, 둘, 셋, 3개. NC는 하나, 둘, 셋. 그래서 NC는 3개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NA 더하기 NB 빼기 NC는 6 더하기 3 빼기 3이다. 따라서 정답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B가 A의 이거일 때 이거 무슨 기호였죠?
원소 아니고 네, C의 약자, 네, 포함하다, 포함되다 그 표현에 C의 그 첫 글자를 딴 부분집합인데요. 그어져 있네요. 그러면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런 말이죠. 부분집합이 아닐 때, 아니게 될 때 다음 중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A라는 집합에 36의 약수가 원소로 들어있으니까 A라는 집합을 구해볼게요. A의 집합은 36의 약수, 네, 1, 2, 3, 4, 6 들어가고요. 9, 12, 8, 36까지 네, 원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이게 A라는 집합이고요. 네, 이제 B집합을 하나씩 대입해서 구해볼 건데요. 네, 1번에 네모의 약수에 6을 넣으면 돼요. 6의 약수, 그럼 6의 약수를 넣고 한번 구해볼게요. 1, 2, 3, 6. 이게 1번, 6의 약수의 집합이 되겠죠. 1번 B집합을 만들었을 때 네, 부분집합이 되는 거 볼까요? 1, 2, 3, 6, 1, 2, 3, 6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1번은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2번, 8을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8의 약수의 집합. 그러면 8의 약수는 누가 있냐면 네, 1, 2, 4, 8이 있죠. 그럼 1, 2, 4, 8 A 안에 다 들어있나 확인할게요. 1, 2, 4, 8. 네, 8이 없어요. 8이 없으니까 네, 2번은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4번, 5번 당연하겠지만 쌤이랑 확인할게요. 9의 약수 그러면 네, 1, 3, 9 다 들어있나 확인하면요. 네, 1, 3, 9 다 들어있고요. 12의 약수, 네, 12의 약수 다 구해볼게요. 1, 2, 3, 4, 6, 12 이렇게 되니까 네, 1, 2, 3, 4, 6, 12 다 들어있고요. 18의 약수 구해볼게요. 선생님 18의 약수는 조금 아래다가 이렇게 쓸게요. 18의 약수는 1, 2, 3, 4 안 들어가고요. 6, 9, 네, 18 이렇게까지 해서 이 모든 것들이 A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스피드 퀴즈로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30초 동안 여러분 4문제가 나오니까요. 듣고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퀴즈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힌트를 줄 거예요. 힌트를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4문제가 나갑니다. 4개를 꼭 모두 맞히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또 하나 힌트를 미리 주자면요. 정답은 오늘 배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오늘의 우리 강의의 제목이기도 하죠. 네, 제목이기도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1학년 2반 뭐뭐라고 외쳤죠. 네, 모임이기도 한 오늘의 제목인 이거 네, 집합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분 선생님이 아까 수학의 달인에서 연기도 했었어요. 그분이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뭘 만들었죠.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 벤다이어그램. 그렇죠. 네, 세 번째 문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선생님 축구공 아니라 그랬고요. 네, 비어있다. 비어있는 그 집합. 예, 무슨 집합? 공집합. 그렇죠. 네 번째 문제. 5의 약수의 부분집합. 일단 부분집합하면 2개는 꼭 들어가죠. 공집합,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원소가 2개니까 하나씩 해서 1과 5. 네, 그렇죠. 이렇게 4개가 주어지겠죠. 와우! 4개 다 맞췄네요. 여러분은 몇 개 맞추셨나요? 네, 다음번에는 4개 모두 다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더 열심히 우리 한번 해봐요. 네, 이렇게 1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1강 끝내기 전에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공집합을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셔서요,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해드리고요. 풀다 막히는 문제는 Q&A로 질문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들어갑니다.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수학 공부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